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지난주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늘 수업할게요. 5회차. 자, 1번. 기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까지 한번 단락 한번 끊어주시죠. 예, 여기까지만 일단 OX 한번 해볼게요. 오죠. 예, 이걸 우리 줄여서 무슨 책임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과실책임. 예, 왜 과실책임이냐면 첫 줄 중간에 이후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라고 언급하고 있죠. 예, 그래서 과실책임입니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규칙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OX, X. 뒷문장이 틀렸죠. 예,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요. 그 어떠한 경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해요? 뭐 예를 들자면 고용인에게 뭐가 있거나 고의, 과실이 있거나 그렇죠? 예, 또는요? 또 뭐 있죠? 우리 고의과실하고 상관없이 책임을 지는 게 또 하나 있었잖아요. 고용인의 고의과실과 또 하나 뭐 있었죠? 사무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었었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우리 개공은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할 수 있죠. 1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하나만 해주시고요. 자, 2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달라 한번 끊어주시고요. 간단하게 중간말 다 생략하고요. 읽어보면 주택은 뭘로 정하고가 맞습니까?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죠, 그죠? 네. OX, O입니다.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게 맞고요. 주택 외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 국토부령이 세 번째 줄에 있는 국토부령이 이제 뭐냐면 전용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오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 그리고 그 외에는 무조건 0.9로 가죠, 그죠? 네, 그런 요율의 한도가 있었어요. 3번 문제는 별 2개 잡아주시고요.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인데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와 실비의 경우에 중개대상 물건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물건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를 수 있죠. 이럴 때 개공은 중개대상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네요. OX, X.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르면 항상 언제나 예외 없이 뭐를 기준합니까? 사무소 소재지 기준합니다. 물건 소재지 기준하지 않습니다. 4번이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4번 질문은 뭐 얼핏 보면 맞는 것도 같은데 함정이 좀 대단히 심한 함정이 하나 걸렸죠, 그죠? 어떤 거 함정인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이 아니에요. 의뢰인으로부터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누구부터? 개공으로부터. 개공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요. 4번 문제도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이렇게 거래정보 사업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물건을 의뢰받는 행위를 하게 되면 지정 취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번이요.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견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성립한다 이랬거든요. 자, OX, X. 협회 설립은 몇 단계를 거치냐면 4단계를 거칩니다. 그 4단계가 첫 번째가 뭐죠? 이제 발기인 총회인데 회원 몇 명이 모여서요? 300명이 모여서 발기인 총회를 이제 일단 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이제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몇 명이 개공이 참석해야 되냐면 600명의 개공이 참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설립인가, 장관한테 설립인가 받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죠? 등기 함으로써 협회가 설립되죠. 요거 우리 다들 표정이 처음 듣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예, 한번 좀 간단히만 적어봐 드리면, 발기인 총회가 있어서 정관을 작성하죠. 그리고 이제 무슨 총회가 열립니까? 창립총회요. 예. 그 다음에 창립총회 다음에가 뭐예요? 설립인가. 예, 설립인가. 예. 설립인가 다음에가 뭐예요? 설립등기. 예, 요렇게 이제 순서가 네 단계를 거칩니다. 네 단계. 예, 그래서 성립이 되려면 뭐까지 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등기까지 해야.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등기 시간에 그런 거 배우실 거예요. 등기는 성립 요건이다 이런 말 배울 건데, 등기를 해야 예룰성자를 쓰는 성립이 되는 거죠. 인가받아서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자, 6번. 협회는 서울특별시의 주된 사무소를 두고에서 단락 한번 끊어 주시고요. 여기까지 OX. 협회는 서울특별시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여기서 두고라는 말은 둘 수 있다 아니면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의 의미잖아요. 그럼 협회가 서울특별시의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거 없죠. 네,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X.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단위의 지부, 시군구 단위의 지회를 둘 수 있다. 뒷부분만 OX 한번 해볼까요? 예, 뒷부분은 맞아요. 근데 앞에가 주된 사무소를 꼭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하는 그런 규정은 삭제된 규정입니다. 6번 문제도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얘도 좀 출제가 잘 되네요. 함정 걸려서. 7번. 포상금은 지급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한 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OX? X. 자, 뭐 하나 빠졌죠? 예, 기소유예 결정도 가능합니다. 공소 제기, 기소유예. 예, 두 가지 모두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죠. 7번 문제도 별표를 좀 하나 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 이제 진도 한번 보죠. 오늘 우리 책 292쪽입니다. 9장의 지도감독, 각종 규제. 자, 일단 6장에다가요. 우리 맨 뒤에 스티커 하나 좀 떼서 이쪽 가져와 볼게요. 이쪽에는 두 개를 좀 떼겠습니다. 중요 스티커랑 암기 스티커랑 이렇게 좀 각각 떼죠. 네, 중요 스티커하고 암기 스티커하고 좀 떼서 9장에다가 한번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중요 스티커하고 암기 스티커하고요. 네. 9장에서는 범위가 얼마 안 돼요. 사실 이 9장 전체 해봐야 뭐 한 20장, 30장 이렇게 달렸는데 9장에서는 최소 3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5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됩니다. 9장 전체에서요. 우리 지난 30회 시험에서도 5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아무리 못 나와도 3문제는 나오고 많이 나오면 5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문제가 출제되는 그냥 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이렇게 수학하는 밭.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일단 제목이 지도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지도감독은 뭐 문제가 나오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이쪽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제재를 다룰 거예요. 제재.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뭔가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제재를 다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장 제목을 지도감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여백에도 한번 좀 간단히 한번 메모해 볼까요? 관이 있죠, 그죠?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 등록관청도 있고 시도지사도 있고 국장도 있고 그렇죠. 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개공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이거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근데 이 지도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개공에 뭐를 발견할 가능성이 좀 있냐면 위법행위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그러면 이런 위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뭐 하는 이제 결과가 이제 생기냐면 처벌하는 문제. 이 처벌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재를 이제 다루는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명목상은 장 제목이
지도 감독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제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장이 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는요. 개공이 어떤 권리를 갖는지 이거는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권리를 갖는지 이거 거의 있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고 어떤 제재를 받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중개사법은 구조 자체가 제재 위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지도 감독이 있는데 얘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제할 거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절은 완전히 무시하시면 되고 이 지도 감독의 개념만 좀 볼게요. 29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표가 하나 나오죠, 그죠? 거기서 이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관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에서부터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관청이 누구를 상대로 지도 감독을 하느냐? 개공,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을 상대로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개업공인중개사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요. 개공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고요. 개공이 지도 감독을 그러니까 관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을 불응하는 경우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불응하는 경우. 그러면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업무 정지. 개공 옆에다 쓰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 보고 있냐면 293페이지 맨 위에 박스 있죠, 그죠? 그래서 관에서 개공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데 그 지도 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다. 이러면 뭐 받을 수 있다고요? 업무 정지. 일단 개공이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중요해요.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은 지도 감독을 불응해서 처벌을 받는다기보다는 지도 감독 떴는데 무등록 중개업 영위하는 사람이 마침 적발이 됐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처벌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봐줘야 되겠어요? 처벌해야 되겠죠? 몇 년 몇 천? 3년 3천. 그 사람은 그냥 3년 3천인데 이 3년 3천의 형벌이 지도 감독을 불응해서 받는 게 아니라 원래 무등록 중개업은 몇 년 몇 천이에요. 그냥 3년 3천 이거는 지도 감독하고 상관없이 걸리면 처벌한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가 있잖아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도 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만약에 불응했다. 이러면 뭐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거래정보 사업자한테는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마땅히 할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정 취소하는 건 너무 세고요. 그죠? 지도 감독 불응했다고 너 지정 취소 이렇게 하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적당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도 감독을 불응하게 되면 얼마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얘도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지도 감독 파트에서는 내용은 볼 거 없고요. 요거 세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 세 개. 지도 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불응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느냐.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2절 행정처분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쪽 295페이지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는 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를 수학하는 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간단히 그림을 좀 하나 그려드릴게요. 무슨 그림 하나 그려드릴 거냐면 이쪽 구장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제재를 다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상에 제재를 한번 좀 살펴볼 건데 크게 제재는 세 가지 종류의 제재가 있어요.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요. 가장 센 제재가 행정형벌이에요. 가장 센 거. 그 다음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제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 맨 처음에 나오는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벌이라고 하면 뭐가 있느냐? 형벌. 형벌은 뭐의 약자냐면 징역형과 벌금형 이런 거 받는 거를 형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 법의 형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년 몇 천, 몇 년 몇 천 있을까요? 많이 알고 있는 게 3년 3천의 형벌과 1년 1천의 형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벌은. 자, 그럼 느낌적으로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둘 중에 뭐가 좀 중요해 보여요? 3년 3천이 좀 중요해 보이죠, 그죠? 얘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 과태료는 다른 말로 하면 질서벌은 다른 말로 하면 과태료인데 이 과태료는 우리 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느낌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둘 중에 뭐가 좀 중요해 보여요? 500만 원이 중요해 보이는데 실상은 100만 원이 중요해요. 요거가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보셔야 되는데 행정처분은 이런 거를 말해요. 뭔가 취소가 되거나 정지가 되거나 이러는 거를 행정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취소하고 정지를 합쳐서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그럼 둘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둘 중에 뭐가 더 좀 중요해 보여요? 취소가 훨씬 중요하죠. 여기는 별 3개짜리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쪽 파트에서는 3문제 내지 5문제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5문제 기준하면 처분에서 3개, 행정처분 쪽에서 그리고 형벌 하나, 질서벌 하나. 그래서 이렇게 5개 출제되고요. 아무리 못 나와도 3문제는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문제가 나온다면 행정처분 파트에서 2문제 하고요. 형벌이나 질서벌에서 하나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개 정도는 예상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5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합쳐서 3가지를 합쳐서 뭐라 한다고요? 제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제재에서 왜 제가 삼각형을 그려드렸냐면 형벌이라고 부르는 이 벌자와 질서벌이라고 부르는 이 벌자가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벌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한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요거 2가지는 뭐 할 수 없냐면 병과할 수 없어요. 병과할 수 없다라는 건 뭔 뜻이겠습니까? 병자가 나란히 병자예요. 그럼 뭐 할 수 없다. 한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벌도 가하고 질서벌도 가하고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걸 병과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형벌하고 처분은 과벌 주체가 좀 달라요. 형벌은 법원에서, 행정처분은 관청에서 이제 뭐 등록관청이나 뭐 국장이나 이런 데서 하니까 이 2가지는 뭐 가능하냐면 병과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징역 선고 받으면서 자격 취소되고 벌금 받으면서 업무정지 먹고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요. 바닥에 있는 행정처분하고 질서벌도 예외적으로 병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딱 2개, 뭐하고 뭐 빼고는 다 병과 가능하다. 형벌하고 질서벌, 즉 벌자 들어가는 거를 제외하고는 병과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를 또 편의상 이렇게 2개를 묶어가지고요. 행정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지금 제가 칠판에 적은 거를 우리 9장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자, 그럼 이제 행정처분부터 한번 볼 건데요. 행정처분이 박스가 하나 나오죠, 표가. 그 표가 대단히 중요한 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표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 이걸 떠나서요. 이 표가 공부가 되어야 실제 이제 뭐가 되어지냐면 세세한 것들을 공부했을 때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살이 되는 거죠. 기어다니는 깐나니가요. 다리미가 이게 좀 이렇게 달궈져 있는 다리미를 손으로 만지면 뜨겁다는 걸 느끼죠. 그러면 다음부터 그 다리미를 뭐 다음 날이나 또 만질까요? 아니면 안 만질까요? 절대 안 만지면 절대. 근데 그걸 언제까지 안 맞아요? 안 만져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기가 한번 호되게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다리미를 적당히 달궈 놓고 아이한테 이걸 한번 이렇게 대주게 하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이죠. 왜냐면 엄마 없을 때 다리미가 이렇게 달궈졌는데 전화나 뭐 아니면 뭐 가스불에 뭐 올려놓고 와가지고 뭐 잠깐 가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만져가지고 손등이나 뭐 다리나 이런 데 대는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또는 뭐 가스레인지나 이런 데 이제 뭐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곰국 같은 거 이제 곰국이잖아요. 그런 거 끓일 때 보면 애들은 이제 키가 좀 어느 정도 되면 그걸 잡아 당겨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쏟는 아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부러 한번 이렇게 해주는 게 기억에 좀 오래 남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 장기 기억 속으로 넘어가는 그 사람 뇌에 어떤 그 담당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걸 해마라고 그래요. 해마. 해마에 장기 기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마라는 곳에다가 이 표를 넣어야 돼. 물론 이 표뿐만 아니라 과목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표에다 빨리빨리 여러분 집어넣으셔야 돼. 그래야 세부적인 거를 공부했을 때 그게 장기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이 표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에서부터 3번째 칸을 먼저 볼게요. 왼쪽에서부터 3번째 칸을 보면 행정처분의 내용이
위에서 밑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뭐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있죠? 지정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렇게 5개를 뭐라 그래요? 행정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행정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행정 처분은 뭐 아니면 뭐로 구분해 볼 수 있네요. 취소 아니면 정지, 이렇게 정지 아니면 취소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른쪽 보조단에 여백이 좀 있으면, 아니면 밑에다 쓰셔도 좋고요. 한번 적어볼게요. 취소가 있고 정지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데미지가 센 거죠? 취소가요. 네, 그래서 취소는 청문이라는 걸 거쳐야 돼요. 그래서 청문 기회를 부여합니다. 네. 그리고 정지 같은 거, 업무 정지, 자격 정지는 청문은 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라는 것들을 부여하는데 이걸 부여해야 돼요. 예. 이거 없이 청문하면 취소하거나 정지하면 무효예요. 근데 여기서 청문이라고 하는 게 조금 중요하고요. 청문은 뭐 하기 전에 기회를 주는 거다. 취소하기 전에. 그럼 뭐 하기 전에는 청문하지 않는다. 정지할 때는 청문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 그래서 뭐 가령 자격 정지 앞에는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면 X예요. 네, 청문은 취소하기 전에만 한다. 일단 그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첫 번째 칸을 보니까 행정처분권자 이게 있죠. 행정처분권자는 고유 전속적 권한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고유 전속적 권한사항.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이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지정 취소.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특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랑 자격 정지할 수 있어요. 그럼 질문, 국장이 시도지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국장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고유 전속적 권한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등록관청이 하는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더 상급관청이니까. 네, 근데 그럴 일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관청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칸 왼쪽에서 대상자.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면허 취소를 누가 당하죠? 면허 취소. 면허가 있는 사람. 그러면 지정 취소는 누가 당하죠? 지정이 있는 사람. 지정 처분이 있는 사람. 지정 처분이 있는 자를 뭐라 그래? 거래정보 사업자. 자, 그러면 자격 취소는 누가 당하겠어요? 자격이 있는 자. 자격이 있는 자 뭐야? 공인중개사. 네. 그리고 자격 정지 쪽에 보니까 누가 받는다고 돼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 거기 소속 공인중개사에다가 채색하시고 별 2개 잡을게요. 그 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 소공만 받는 행정처분이 있네요.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는 행정처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격 정지. 자,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개공은 자격 정지 안 받나요? 개공은 자격 정지 안 받아요? 아니면 받아요? 자격이 있는 개공이야.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야. 그러면 자격 정지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네. 자격 정지는 오로지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만. 그러면 개공은 무슨 정지? 업무 정지를 받을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자격 정지는 소공만 받는 거예요. 그냥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받을 수 있다. OX. X.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못 받습니다. 네, 그럼 누가 받아요? 오로지 소공만. 네, 그 개념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이따가 이제 사유를 좀 보여드리면 왜 그게 중요한지는 아마 캐치하실 텐데, 주어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어 없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러면 주어가 뭐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렇게 빨리 파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는 누구만 받는 행정처분이냐면 개공만 받는 행정처분이에요. 그래서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오로지 개공만 받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칸에 다시 보면 행정처분의 내용 중에서 자격 정지하고 업무 정지는 기간이 몇 월 이내에서만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6월 이내에서만 받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 비고에 보니까 재량 기속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재량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속은요. 하여야 하는 거, 하여야 하는 거를
기속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좀 두 개만 좀 채석 한번 하고 별표도 한번 잡을게요. 맨 첫 줄에 있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받는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즉 재량적 취소만 있어요. 거기다 우리 채색하고 별 2개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국장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이러저러한 취소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OX, X 뭐 틀렸어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줄 더 내려오면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하는 취소밖에 없잖아요. 거기도 채색 별표 2개 하시겠습니다. 자격 취소는 사유가 맞다면 언제나 뭐라고요? 하여야 한다요. 그러면 자격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면 X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아주 잘 나오는 항목이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해요. 자, 이제 사유들을 좀 한번 보러 내려가는데 일단 이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가 5개가 있어요. 얘는 시험에 거의 출제하지 않아요. 거의 출제하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가 거래정보사업자가 아니니까. 다만 한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개공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게 있어서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니을번인데요. 니을번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한 경우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여기엔 지금 뭐가 빠진 거냐면 하나여가 빠진 겁니다. 예, 원래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의 하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개공의 하나여. 예, 그리고 다르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보셨었죠? 그래서 니을번은 오른쪽 여백에다가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요거는 뭐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말씀 다시 드리면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 이렇게 이제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게 되면 뭐에다가 1년 1천의 형벌까지 병가되냐면 지정 취소라고 하는 행정 처분에다가 플러스 몇 년 몇 천이요? 1년 1천의 형벌까지 병가되죠. 그죠? 네. 자, 하나여는 누구의 하나여? 개공의 하나여. 다르게는 다르게 하래, 다르게 하지 말래. 다르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차별적도 역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공의 하나여, 공개한 내용과 다르지 않게 그리고 차별하지 말도록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 지정 취소에다가 1년 1천의 형벌을 가한다. 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정 취소에서는 그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나올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7페이지 오시면 297페이지 자격 취소 사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기 전에 요거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시험 날짜가 정해졌는데 언제로 정해졌다고 혹시 뭐 보셨어요? 10월 31일 날 본다고 공단에서 발표했어요. 원래 4번째 주 토요일 날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5번째 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보는 걸로 했는데 그 시험 응시 원서가 10월 아마 둘째 주부터 아마 이렇게 그 원서 접수한 10월이라네. 8월 둘째 주부터 이제 이렇게 원서 접수 시작되는데 그 원서 접수를 하는 시점에 내가 주소지가 서울이었다. 그쵸? 네. 근데 시험은 부산에 가서 봤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 주소지가 서울이었으면 교부한 시도가 뭐가 되는 거죠, 나한테? 서울특별시장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간 거예요.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제주도로 이사를 갔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내가 이사 가면 이렇게 바뀐다 아니면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부한 시도지사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주도에 갔을 때도 나한테 교부한 시도지사는 누가 되는 거죠? 오로지 서울특별시장이 되는 거죠.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출제를 할 때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뭐 취소한다 이러면 X예요. 네, 그럼 누가 해야 돼? 언제나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래서 항상 자격 취소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만 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언제 취소할 거냐면 4가지 경우에 취소할 건데요. 이 4가지 경우는 암기하시는 거 좋습니다. 이거 무조건 암기하시는 걸로 하고 거기다 별 3개 잡을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어떻게 하면 공인중개사가 되느냐 단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왜 물은 적이 없겠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공인중개사가 되는지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죠? 시험 잘 봐서 합격이니까 어떻게 되죠? 기준이 뭐야? 뭐 없이. 과락 없이 평균 60점. 그걸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얘는 매년 물어본다고. 어떻게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느냐? 당연히 물어봐야지. 그리고 또 마침 문제 내기 좋게 딱 몇 개예요? 4개. 그리고 좀 암기하고 계시는 게 절대 좋고요. 기억본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뭐가 좀 생각이 나요? 얼핏 떠오르는 거. 예를 들어서 컨닝을 했다. 그러면 컨닝하면 어디에서 적발돼야 돼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컨닝했는데 자격을 부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컨닝은 아니네. 그럼 이건 대표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대리시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2천만 원 주기로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B가 A를 위해서 대리시험 봐준 거예요. 그리고 시험 잘 봤고 못 봤고 잘 봤어요. 그래서 A 이름으로 자격증이 부여됐는데 2천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B가 며칠 밤을 꼴딱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요?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뭘 했죠? 자수한 거죠. 그럼 어떻게? 자격을 취소한다.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 하나 얻었어야 돼요? 준다고 약속한 돈은 줘야 된다. 그게 이제 교훈이죠, 그죠? 그래서 안 주면 자격 취소 이거 자수 들어가면 취소된다. 그렇죠? 기억번은 그거예요. 니은번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자격증 양도대여 이렇게 그냥 간단히 얘기합니다. 자격증은 무슨 성이 있냐면요. 일신 전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등록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뭐 하면 안 돼? 양도나 대여하면 안 되는데 양도 대여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격을 취소하겠다. 디귿번 자격 정지를 받고 자격 정지를 받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어 없이.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5초나) 지났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자격 정지를 받고 이랬죠.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공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지금 여러분 10초 지나서 생각이 나면 시험 떨어져요. 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읽어 나가면서 빨리빨리 파악하셔야 돼. 자격 정지는 누가 받는 거라고요? 오로지 소공만. 그래서 소공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되면 자격을 취소한다는 얘기죠. 다시요. 소공이 자격 정지 중에 업무했다? 그럼 정지 중에 업무한 거니까 자격을 어떻게 하다고? 취소. 자, 가로 부분을 3줄 정도 되는데 전체 밑줄 한번 잡을게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계공의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계공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까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중 소속이라고 해요. 이중 소속. 근데 그 이중 소속이라고 하는 게 언제 적발이 됐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평상시에 적발이 됐느냐 아니면 자격 정지 중에 적발이 됐느냐가 좀 다른데 여기는 지금 뭐 중에 적발이 된 거예요? 정지 중에. 정지 중에 적발되면 자격 취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여백에도 한번 적어주세요. 자, 소공이 이중소속, 양쪽 사무실에 걸친 경우죠. 이 이중소속이 평시에 적발이 된 거하고 자격 정지 중에 적발이 된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평상시라는 거는 뭐 아닌 상태에서 자격 정지가 아닌 상태에서 적발이 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는 없고요. 그냥 자격 정지로 가요. 자격 정지. 근데 뭐 중에 이중소속이 적발이 되면 자격 정지 중에 이중소속이 적발이 되면 이때는 자격을 뭐 할 거다? 취소할 거다. 요 얘기를 잘 구분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격 정지 중이냐 아니냐. 그럼 자격 정지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분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지죠. 그거 조심하시고요. 마지막 니을번에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은 무슨 법?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형의 뭐를 받은 경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뭐 하겠대요?
자격을 취소하겠다. 여기서는 리을반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 무슨 법을 위반했을 때? 이 법을 위반해야 돼. 중개사법. 다른 법을 위반한 징역형은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징역형에 뭐를 받아야 취소가 되는 거예요. 선고. 선고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만 잡으시고요. 선고 동그라미. 예. 자, 그리고 세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밑에 이제 표로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실형받은 거 취소되나요? 네. 실형은 교도소로 간 거니까 당연히 선고받은 거고 취소되는 거 맞죠? 네. 집행유예도 취소되나요? 예. 왜냐면 집행유예도 뭐 되고? 선고받고 집행을 유예한 거니까. 그죠? 예. 그러면 선고유예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결격에서 배우셨던 거. 선고유예는 자격 취소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 없을까요? 선고 안 받았으니까.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돼. 실형과 집행유예는 선고받은 거니까 취소가 되는데 선고유예는 선고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취소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예요. 밑에 이제 박스에 그 얘기를 쭉 정리해 놨는데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그것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 네 가지는 나중에 1월 달에 저랑 같이 한번 암기해 보시는 걸로 하고 뒷장 넘기시겠습니다. 자격 취소의 처분권자는 오로지 누구만 취소 처분할 수 있다 그랬죠? 교부한.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 끝부분에 보면 교부한 시도지사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잡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는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평생 쫓아다니는 거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자격 취소 처분 보고와 통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 5일 이내에 장관한테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통지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5일에다가 채색 별표 하나 해주시고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그림을 좀 하나 그려드릴 건데요. 5일이라는 기간이 우리 중개사법에서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요거 only 한 번. 그리고 이제 이따가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좀 볼 건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5일이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 전체에서 5일은 몇 번 나오는 거냐면 2번 나오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오로지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 5일을 알고 계시면 무죄 푸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개사법에는 7일, 10일 이 기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5일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 되게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의 반납은 며칠 안에 반납을 해야 되냐면 7일 안에 반납을 해야 돼. 7일. 물론 누구한테 반납을 해야 되겠어요? 교부한 시도이사. 같은 말로 취소한 시도이사에게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5번에 보면 자격 취소 처분의 효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자격 취소 당하면 몇 년 동안 시험 못 본다? 3년 동안 시험을 못 본다. 그게 이제 뭐 효과가 되는 거죠. 제가 간단히 그림을 좀 하나 그려드릴 건데 왼쪽 여백에다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놔 주실래요? 자, 그리면 여긴 서울이고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았어요. 교부.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는 어디에서 공인중개사가 된 거죠? 부산에서요. 근데 이 사람이 부산에서만 일을 해야 돼? 아니면 서울로 오면 안 되나요? 서울로 와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어요. 뭐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개공이 될 수도 있고 소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개공이 된다는 거는 서울에 와서 개업을 하는 거고 소공이 된다는 건 뭔 뜻이에요? 서울에 와서 취업을 한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거는 전국 자격이니까 어디든 상관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서울에 와서 개공이든 소공이든 일을 하다가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 위법 행위가 자격을 뭐 해야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자격 취소이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그거를 어디서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냐면, 자, 여기 서울에 동작구를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동작구니까요. 자, 동작구 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중에서 세 사람 중에서 개공과 소공의 위법 행위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관청이 어디예요? 동작구청장이죠. 그래서 이 동작구청장이 이 개공과 소공의 위법 행위를 하나를 적발을 해낸 거예요. 근데 이 적발된 내용이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한다면 그걸 누구한테 먼저 알려줘야 되겠나 생각을 해봐요. 동작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 아니면 부산광역시장한테. 참고로 교부한 시도지사만 취소를 하거나 정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취소를 하든 정지를 하든 사전에, 이건 이제 사전입니다. 사전에 취소하기 전에는 무슨 기회? 청문 기회. 그 다음에 정지하기 전에는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랬죠? 이거를 꼭 부산에서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청문회 기회나 의견 제출 기회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던 장소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통보를 하냐면 서울특별시장에게 1차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이걸 가지고 뭘 이제 하게 되냐면 개공의 혹은 소공의 자격을 취소한다 그러면 청문을 한다든지 또는 정지할 때는 무슨 기회를 준다.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무소 쪽에서 하는 거예요. 이 청문을 사무소 쪽에서 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격을 취소하든 자격을 정지하든 이런 사전 절차를 사무소 쪽에서 전부 이행한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통보. 이렇게 통보를 하면 부산광역시장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되니까 얘가 말하자면 뭐 하거나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취소 처분을 하거나 정지 처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뭐 하거나 뭐 하는 거예요. 취소하거나 정지. 자, 그럼 이 취소를 하게 되면 이 공인중개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상태죠? 서울에 와 있는데 취소는 부산에서 해버렸잖아요. 그럼 반납은 서울에다 해 아니면 부산에다 해? 부산에다가. 왜? 이쪽에서 취소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다 이제 반납을 할 건데 며칠 안에 반납한다 그랬죠? 7일. 7일 내에 반납하고 여기다 반납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5일 안에 뭐 한다 그랬어요? 5일 안에 보고도 하고 통지도 해준다 그랬죠. 보고 내지 통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부산광역시장이 5일 안에 이거를 보고한다 그러면 보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아니면 비슷한 사람 보고한다 그랬잖아. 보고 높은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 부산광역시장이 보고할 사람이 국장밖에 없죠. 그래서 국장한테 며칠 안에 보고 5일 안에 보고 그리고 통지는 자기하고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건데 역시 5일 안에. 근데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서 제주도지사니 전라남도도지사니 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왜 알려줘야 되냐면 이 공인중개사는 이제 자격이 뭐 됐으니까요? 취소됐으니까 몇 년 동안 시험 보면 안 돼. 3년 동안 시험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널리 전국에 전파한다는 거죠. 5일 안에. 그래서 5일이라고 하는 표현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공인중개사가 부산에서 따서 서울에 왔는데 잘못한 어떤 위법행위는 서울에서 있었다. 그러면 청문은 어디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디? 사무소 쪽에서 청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 근데 무조건 취소하고 정지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를 하든 정지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5일 안에 장관한테 보고하고 통지한다. 그리고 7일 안에 자격증은 반납해야 돼. 반납은 어디다 해야 돼? 취소한 혹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되고요. 자격을 정지했다 그러면 이후 절차가 없어. 다시요. 자격을 정지했다 그러면 보고나 통지나 반납이나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문제 하나만 잠깐 풀어봐 드릴게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작용하는지 이거하고 좀 마침 또 들어맞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하나만 잠깐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29회 문제네요. 299페이지 맨 위에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맞아요? 예,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다른 관청은 할 수가 없죠. 자, 2.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청문 해야 됩니까? 예, 청문을 해야지. 청문을 해야 되잖아요. 청문은. 왜냐하면 사전에 하는 거니까. 사전에. 3.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납해야 한다. 7일 안에 반납하는 거 맞죠? 예. 4. 처분권자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안에 이를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해야 되죠? 5일 안에. 예. 5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 우리 채색을 한 번만 해볼게요. 맨 첫 줄에 자격증을 교부한에서부터 서로 다른 경우에는까지 채색을 한번 해주시고 제가 지금 칠판에 그려드린 그림이 이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전제를 지금 깔았냐면 누구랑 누가 서로 다르다는 전제.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다는 전제 하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맞죠? 근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뭐를 전제로 준 거냐면 이게 서로 지금 같지 않다라는 전제에 준 거고 1에서 4까지는 부산에서 따서 부산에서 일하다가 부산에서 적발된 거야. 그러면 그냥 어디서 하면 돼? 부산에서 모든 일을 하면 되죠. 그게 1에서 4까지고 5번 문항은 이 전제를 지금 준 거야. 이 전제를. 이 전제에서 항상 정답 처리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항목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라고 좀 주었냐면 서로 다를 때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그럼 필요한 절차에다 밑줄 한번 해보시고 필요한 절차 뭐 있어요? 자격을 취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 사전에 필요한 건 뭐예요? 청문이잖아. 그 청문을 누가 이행해야 된다? 교부한 시도의사가 이행해야 되는데 OX? X. 그거 어디서 준다고요? 사무소 쪽에서 준다 그랬잖아요. 사무소 쪽에서.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아주 잘 출제되니까 항목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